네, 안녕하세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송희 과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황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 혼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MC분 없이. 그래서 네, 이번 주 이제 시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익률 상위 종목은 사브라 헬스케어 리츠고요. 11.82%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리츠는 미국의 헬스케어 리츠고 그 중에서도 그 전문 간호 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리츠입니다. 이렇게 크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실적 발표에서 그 전문 간호 시설의 펀더멘탈 개선을 좀 언급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임대율 같은 경우 71.9%에서 이번 분기에 7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큰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일 점포에 대한 EBITDA RM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 1.78배에서 이번 분기에 1.82배로 개선을 되면서 이건 역시 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메가 헬스케어도 전문 간호 시설 리츠로 유명한 리츠고요. 오메가 헬스케어 역시 실적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던 섹터가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오메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그 임대료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분기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그 임대료 지불 불능 상태 선언을 한 임차인이 없었고요. 현재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 걸프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4월부로 이제 파산 신청이 해산이 완료가 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걸프코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메가 헬스케어 임차인 중에서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이었고요. 총 28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간호 시설 업체였는데 이 중에서 22개를 오메가 헬스케어로부터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오메가 헬스케어 주가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해당 리스크가 이제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메가 헬스케어도 금주에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 수익률 1위 국가는 일본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의 수익률은 0.68%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휴장일이 많았어서 상대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에 퍼져 있던 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영향이 덜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1위를 차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2주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주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RC에 따르면 이번 올해 1분기 호주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한 117억 호주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약세를 보인 뒤에 2021년부터 호주의 상업용 부동산은 좀 강한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산업용 자산의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강세를 지속 중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물류 자산 같은 경우에는 3월에만 해도 YOY로 30%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자산이 6.7% 상승하면서 전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 호주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증가하면서 전체 거래량 중에 40%를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호주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로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는 1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주간 시황으로 넘어와서 금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장 흐름이었고요. 간략하게 좀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이 연준에서 4일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좀 우려하던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차단이 되면서
당일에는 글로벌 증시민 리츠 모두 좀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시연을 했지만 연준이 앞으로 두 차례의 회의에서 50bp씩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이전 긴축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 유동성을 축소할 것이 좀 예상이 되면서 다시금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이 되고 있고요. BOE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1%로 25bp 인상을 했으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중국 봉쇄 등의 시장 리스크가 주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제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고 그 기업 상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홍콩 증시와 리츠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됨에 따라 조금 타국가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리츠 하이 섹터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츠 하이 섹터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연초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증시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시장 전반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확산 우려는 이 리츠에 모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2018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도 리츠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리츠가 강한 반등세를 보인 바 있고요. 그래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 리스크에 많이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NAV, 순자산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근 조정으로 오히려 프리미엄이 사라짐에 따라 좀 싼 구간에 진입했다고도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어쨌든 시장 전반의 이 부정적인 기조에 따라서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섹터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간호시설에 이 지속되던 임차인 크레딧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되고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외의 섹터는 다 모두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아마존의 이 부정적인 실적 발표와 물류시설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로 산업용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물류 관련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이 실적 발표에서 물류 창고에 대한 과잉 확보를 언급을 하면서 이 추가 확장 규모 축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리츠의 주가 역시 큰 약세를 보였고 미국 물류리츠뿐만 아니라 호주나 영국 등의 이 해외 물류리츠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류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높은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지만 그래도 이 신규 임차의 주요 부분이었던 이커머스의 대표 기업인 아마존에서 이 추가 수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이 주가 하락을 견인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주간 리츠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데이터 센터들 역시 이제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의 1분기 실적이 결과가 나왔고요.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이제 비용 상승 우려였습니다. 전력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수요로 인해서 신규 부킹이 이제 상승을 했고 공실률은 2%를 하회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임차인들에 대한 리츠의 가격 결정력이 이제 높아지면서 리츠가 임차인들에게 이 비용 전가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유럽과 싱가포르 지역에서 체결된 이 전력 가격 해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넷리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 기 확보해둔 자금을 바탕으로 자산 편입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매입 자산의 이 자본
자본 환원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2022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기 고정 임대료 상승 계약을 대부분 체결한 상황이어서 이 현재의 높은 물가 상승률의 수혜는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현재 기간 동안에는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주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뉴스가 실적 발표에 대한 뉴스고요. 추가적으로 이 미국 오피스 대표적인 리츠인 보스턴 프로퍼티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주당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1분기 중에 임대 체결이 된 면적이 120만 스퀘어피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분기 평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스턴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이 이 보스턴의 신규 개발 중인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을 아스트라제네카가 R&D 센터로 선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점이었고요. 보스턴 프로퍼티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러한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리테일 스트립 섹터도 이제 대부분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 대비 계속해서 높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주당 FFO 가이던스도 1에서 2.5%가량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승률이 7에서 15% 수준으로 견조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현재는 포트폴리오 외형 성장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이 점 또한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개인용 창고도 실적 발표를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대표적인 이제 개인용 창고인 퍼블릭 스토리지와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도 이번 동일 점포 순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51%, 27.6% 각각 증가하면서 호실적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개인용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상승 대비해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이 순 영업이익 역시 크게 상승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4% 이상 상향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유럽 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독일 임대주택은 PE와 연기금 중심 그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투자 수요로 자산 가격이 고점을 갱신 중에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점을 나타내는 퍼블릭 마켓과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상장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입보다는 유닛 매각과 관리 비용 축소를 통한 마진 확보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리모델링 자본 투자를 통한 매출 상승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주 말씀을 드리면 호주 중앙은행 역시 이번에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35%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이는 2010년 11월 이후에 약 11년 만의 금리 인상이었고요. 최근에 이 강한 고용지표 호조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금리를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준금리를 크게 반영하는 이 3년물 금리가 3%대까지 상승하면서 10년물과의 괴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주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 강한 인플레이션은 저희 리츠나 부동산 섹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 그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강한 펀더멘탈이 재입증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 리스크가 생각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좀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는 이상이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